네,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잔매거진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직업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강주리 캐스터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직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직업을 한 곳에서 묶어서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오늘의 직업 어디서 발견을 하셨나요? 네, 오늘의 직업은요. 우리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키우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숨은 직업들을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네, 축산물 품질 평가원. 조금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직업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처음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직업이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직업은요. 축산물 품질 평가사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또 관리하는 직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축산물의 등급을 나누는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축산물 품질 평가사의 근무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부천에 위치한 축산물 공판장. 이곳에 축산물 품질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축산물 품질 평가사들이다. 이들은 축산물 품질 평가 전문 지식과 자기 교육을 바탕으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축산 전문가다. 제가 하는 업무는 소, 돼지 등급 판정이 주 업무고 그 외에 이력제 보관용 시료 채취와 다른 외부로 나가서 하는 업무들도 있고요. 지원 자체에서는 지원 서무나 경비, 홍보, 사회 공헌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하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바쁘다고 한다. 경매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예정된 소의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우 씨처럼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대학을 졸업하고 먼저 축산과학원에서 연구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 반 넘게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해당하는 팀의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유전자 분석실에서 연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서도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하는 업무가 제가 축산업이나 관련된 업무들 중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업무와 부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때 이후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시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거 시험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속에 축산물 유통에도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 품질 평가사라는 직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고 있다. 축산물 등급 판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전문대학 이상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영어 검정 능력 시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였고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실시하는 축산학 개론, 식육학,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 이 세 가지 과목의 시험을 통과하면 축산물 품질평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축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축산물 품질 평가사들. 이들은 오늘도 축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양재동에 위치한 대형마트. 이상희 씨는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축의 출생부터 축산물 생산까지 전 단계의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단계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는 축산물 이력제 교육 홍보를 맡고 있고 제도 이행 대상자의 교육 그리고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지금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육 단계, 도축장, 포장 처리업소, 판매장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각 단계별 위험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안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제의 기본은 이력 번호 표시와 기록 관리다.
시스템 신고 사항을 모니터링해 신고 정보의 검증, 법률에서 제시한 주요 의무 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국 조직을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이력제 그 고기가 실질적으로 그 소의 고기가 맞는지 대해서 DNA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현장에서 거래 내역서 같은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확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생체에서 생산되는 산물이어서 규격, 품질, 가치, 가격 등이 모두 다르다.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축산물을 살 때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국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면 우선 투명한 유통 정보가 필요하다. 축산물 이력제는 생산 동가, 도축 단계, 그리고 포장 처리, 판매업소 이 4개의 모든 직종을 같이 어울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네 분들이 하나의 주장만 하게 되면 좀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개의 분대에 대해서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어디 하나에 피해보지 않고 이익 가지 않도록 중립을 맞추고 이 제도를 이끌어가는 게 좀 어떨 때는 힘든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 내역서 이런 거는 출력은 출력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올리면 축산물 품질 평가원 직원들은 유통 단계 거래 내역, 전산 신고 요령 및 주요 사항을 교육하는 한편 시행상의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한다. 전문 대학 이상의 축산학과를 졸업해서 축산물 품질 평가사로 입사한 후에 현장 경험, 즉 도축 단계나 사육 단계, 유통 단계 이력제에 대해서 많은 현장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이력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판매의 단계별 정보를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의 주요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교육 홍보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지속적인 가축 질병과 선진국의 FTA 체결 등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축산물의 품질과 이력제가 철저히 지켜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신뢰가 굉장히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산물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사. 자, 되려면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네, 먼저 축산 관련학과 전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어 검정 능력 시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학 개론과 식육학, 축산식품 관련 미생물학의 시험을 통과를 하신다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축산물 품질 평가사 오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직업 어떤 직업인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요. 축산물 유전자 분석가입니다. 축산물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요. 도축장과 가공장, 판매장의 축산물을 좀 확인하는 직업인데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직업입니다. 축산물 유전자 분석가는 어떻게 근무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축산물 품질 평가원. 이곳에 수많은 숨은 일꾼들 중 먹을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 유전자 분석으로 축산물을 검증하는 직원이 있으니 바로 유전자 분석 연구원 김피로 씨다. 피로 씨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고 있을까? 축산물의 유전자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산물 품질 평가사들이 도축장에서 보관용 시료를 채취해오고 가공장이나 판매장 또는 그런 정육점과 같은 곳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해옵니다. 그래서 두 개체 간에 같은 이력번호를 가진 개체라면 유전자형은 같기 때문에 그 유전자형을 DNA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피로 씨의 하루는 각 지원에서 보내온 소화돼지의 도축 시료를 접수하고 검사가 필요한 시료들을 선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선별된 시료 중 DNA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극히 소량만 채취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량 과정을 통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지문 영역을 증폭한다. 축산물 유전자 분석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CSI를 보시면 DNA 감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법과학에서 사용되는 유전자형 지문을 분석하는 과정인데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축산물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기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개체 유전자 지문 영역을 판독하고 일치, 불일치를 확인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해당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이력 번호가 같은데 유전자형이 불일치한다면 유통업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를 따르지 않고 고기를 판매한 것이라는데 누구나 고기를 드시면서 진짜 국내산이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DNA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그 이력제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불일치가 난다고 하면 이는 유통업체에서 또는 판매장에서 정체불명의 고기를 판매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를 지도 단속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피로 씨는 유전자 지문을 확인해 소와 돼지가 안전하고 정직하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 후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분석 외에 그 분석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법 개발하고 그다음에 분석 프로그램의 개발,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약 개발을 이루고 있고 또 저희가 실험을 하면서 나온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산 소와 돼지에 대한 추적 관리 제도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력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DNA 동일성 검사 고시에 의해 법과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인 DNA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철이 되면 육류의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저희가 검사해야 할 양도 많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이나 명절 때 검사 업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한 정확한 결과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듭니다. 300억 개의 유전자 정보 가운데 객체를 식별할 유전자 지문을 뽑아내는 연구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유전자 동일성을 검사할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어느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유전학, 생물학 또는 생명공학, 화학 등을 전공한 후에 관련 기관에서 유전자의 원리라든지 유전자 관련 장비, 그다음 분석 방법 등을 인턴을 통해서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지식을 쌓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확함과 좀 강인한 체력, 참을성들을 갖추면 전공자라면 누구나 이쪽 분야에 도전하고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산물 유전자 검사는 가축 질병 관리에서도 빛을 발한다. 구제역 파동 때 반경 100km 이상 유통된 구제역 쇠고기를 추적해 완전 수거하고 소각한 것도 쇠고기 이력제 덕분이다. 불일치 시료가 나올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부정 유통되는 축산물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것을 정확히 검사해서 점점 부정 유통이 개선되어 나간다는 것을 느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 한 해 15,000개에서 2만 개의 시료를 뽑아내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사육된 고기와 시중에 판매된 고기가 일치하는지를 유전자로 감식하는 축산물 유전자 분석 전문가야말로 안전한 한우 DNA를 지키는 천병이 아닐까. 네, 축산물 유전자 분석가 만나보셨습니다. 이 축산물 품질 평가사와 함께 축산물의 이력제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 직업인 거죠. 이 축산물 유전자 분석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요. 유전학과 생물학, 생명공학과 화학 관련 전공은 필수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졸업 후에 관련 기관에서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 경력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분야에서 연구 경력을 중요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직업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직업은요. 바로 축산물 유통 전문가입니다. 네. 축산물의 유통 자료를 조사하고요. 수집과 또 분석하는 직업인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 먹거리의 유통 현장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축산물 유통 전문가의 모습, 자세한 내용은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광명시 철산동의 한 초등학교. 오늘 학교 급식 유통 조사를 위해 학교를 찾은 김효선 씨. 축산물 유통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을 통해 축산물 유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제가 맡고 있는 지금 현재 업무는 유통조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자료를 분석 가공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주 업무고요. 실제적으로는 유통조사 부분의 일부분을 표본 추출이라든지 직접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공산물 가격 조사 체계 구축 사업도 맡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산지 가격, 가금류의 산지 가격을 어떻게 공정성 있게 제공을 할 것인지 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유통에 관련 사업을 맡고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축산물이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선 씨는 학교에 이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용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이 섭취하는 축산물의 경우라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및 학부모에게 정확한 유통 정보가 필수다. 전국에 한 3,90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온라인 조사도 하지만은 저희가 그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질문지라든지 그런 걸 교정하기 위해서 나와서 직접 영양교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리고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그 축산물 유통 쪽에 잘 모르는 부분 나온 그 방문가 겸해서 그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검사하는 시스템도 그 컨설팅하는 차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동물 육종학의 통계 부분을 전공한 효선 씨는 이를 응용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데. 원래 그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전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저하고 맞는 학문을 그냥 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분석 결과라든지 그런 게 또 학계적이라든지 뭐 산업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면이 많아서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축산물 분지평가원에 들어오게 된 거죠. 효선 씨는 축산물의 유통 정보를 수집해 유통 구조, 비용 등을 분석해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효선 씨처럼 축산물 유통 조사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축산 관련 대학생들이 졸업했을 경우에 취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되고요. 그에 관련해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축산 관련 전문 지식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입사가 가능한 걸로 우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전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학위가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채용이 가능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효선 씨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보고서 등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특히 유통조사 및 가금산물 가격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상황 파악과 수행 방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축산에 관련해서 유통 자료라든지 학교 급식 유통, 가금산물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출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합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인용해서 기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때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유통 정보들을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해 축산물 유통 경로별 자율 경쟁을 촉진시키고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 대응력까지 높이도록 유도하는 효선시. 축산물의 건강한 유통 환경 조성에 빼놓을 수 없는 인재가 아닐까.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축산물의 유통 현장에 가장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는 직업 같습니다. 축산물 유통 전문가 만나보셨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네, 먼저 당연히 축산 관련 학 전공은 필수로 요구가 되고 전공, 있고요. 네. 그리고 통계 관련 학위가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사 그리고 유전자 분석가, 유통 전문가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만나보셨습니다. 이 세 직업 모두 축산물 품질 평가원 소속인 거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태진 씨가 말씀하신 대로요. 오늘 알아본 세 가지의 직업은 모두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소속입니다. 먼저 관련 분야 전공자와 학력과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수시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인턴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 채용 정보를 상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시 채용 그리고 인턴 채용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업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강주리 캐스터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 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